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살얼음판 걷는 듯한 기분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이슈들이 지구촌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42,000달러 지지를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42,000달러 중반을 안정적으로 지지받아줘야 44,000달러든 48,000달러든 위쪽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4만 달러를 유지해 준다라면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하락세가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35% 상승한 뒤에 과매도 상태에서 벌어진 기술적 하락이라는 건데 기술적 하락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최근 24시간 동안 전해진 수많은 이슈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생각거리와 기대감을 안겨주는 부분은 무려 49조 원을 굴리는 중동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블록체인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눈을 번쩍 뜨게 만들지만 이 회사의 본사가 중동 아부다비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 데이터 분석 업체 이런 곳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 다음 타겟은 당연히 암호화폐 직접 투자가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껴안으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선택받고 있는 곳 바로 중동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자분들 가운데 쉽게 말해서 특정 종목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번 영상 말미에서는 초보 코리니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기본 대처법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부분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초보자분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세이고 웬만한 내공 없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산업과 비전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바라보신다면 조금은 더 시장 대응하시는데 또 멘탈 케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42,000달러 지지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600달러 부근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어서 다시 반등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2,000달러 중반 위로 올라서줘야 하는데 아직 곰세력의 저항이 꽤나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3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50일 이동평균을 일시적으로 하회했다. 지난주에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려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간단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3월 미국 인플레이션이 1982년 이후 최고치인 8.4%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면서 암호화폐 대출 기업 넥소의 매니징 파트너 안토니 트렌체프의 멘트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이번 CPI 발표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경제를 침몰시키지 않으면서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해결에 고심을 하고 있는 연준의 조치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밀러타박 수석 전략가의 경우에는 매도세를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 3월 말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하락이다.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비트코인은 35% 상승한 뒤에 과매수 상태였고 시장은 이걸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4만 달러대를 유지하는 한 몇 달 동안의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1년 사이 정치권에서도 친비트코인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집단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낼 가능성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치인을 지원하고 적대적인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행하는
금융자유정치운동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문을 줄여서 슈퍼팩이라고 불리는데 이 단체는 특정 후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금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무제한으로 모금된 자금으로 정책과 사상에 대한 제한 없는 광고를 하면서 친비트코인 여론을 강화하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있는 곳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후보 조시 만델 등 후보 4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하원 후보 여럿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지방정부에서 비트코인 납세를 가능하게 하고 친환경 채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차기 대통령은 비트코인 지지자가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중앙화된 정치 권력, 낡은 정치 권력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시대의 흐름 안에 직접 뛰어들게 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양반이 대표적인 낙선운동 대상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이제 어쩌면 집에 가서 쉴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이슈지만 개인적으로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조 원을 운용하는 중동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가 블록체인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꽤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중동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인베스트콥 홀딩스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위한 펀드 이리디안 라이온을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이 펀드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반을 두고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거래소, 디파이, 데이터 분석 업체 이런 곳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펀드 조달 목표액은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그 규모 자체는 꽤나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사모펀드 사업 총괄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둘러싼 생태계는 2000년대 인터넷 기술처럼 경제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에 더 큰 기대감을 알렸습니다. 웹 3.0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이 회사 차원에서는 꽤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가 중동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참으로도 많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을 향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곳 단연 중동 지역입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거부감을 대놓고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대의 화폐 패권을 향한 중동의 열망까지 깔려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같은 움직임은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와 FTX가 중동에 둥지를 틀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바이낸스는 아부다비에서 브로커와 딜러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졌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바레인과 두바이에 이어서 세 번째 규제 승인이 이뤄진 겁니다. 중동 지역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점은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해주기 때문이고 이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오일머니가 그 뒤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머니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건 단연 중동 국부펀드입니다. 오일머니의 최고봉에 있는 거대 자금이 암호화폐 산업에 밀려온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 국부펀드 운용 자산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중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로 따지면 2조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1%만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투입된다라면 200억 달러, 무려 20조 원 이상이 시장에 풀리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사실 이런 방향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스리슬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30억 달러를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암호화폐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시장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의 CEO 칼둔 알 무바달라는 블록체인 기술과 에너지를 최우선 관심 분야로 꼽고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500달러 가치에서 3조 달러 가치로 급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산업을 회의적으로 보지만 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최종적 형태의 규제 환경이 마련되면 암호화폐는 진정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의 다음 스텝이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예고를 때린 겁니다. 지난해 무바달라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인베스트콥 홀딩스의 경우도 그렇고 암호화폐 직접 투자가 아닌 암호화폐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우선 투자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제도권 안착의 과정에 들어선 만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정식 제도화의 물꼬들이 하나둘 트이게 되면 중동의 국부펀드, 오일머니 이런 것들이 투자처로서 암호화폐 영역에 직접 유입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만큼 지금까지 보여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더 높다라는 걸 중동 지역의 상황만 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놀랍고 또 힘겹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분명히 플러스 10% 수익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0%가 돼 있고 그렇게 놀란 마음으로 바라보다 멍 때리다 하루 이틀 지난 뒤에 마이너스 50%, 70% 이런 숫자를 마주하는 현실 꽤 쉽게 벌어진다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쪽으로도 플러스 30, 플러스 50 이런 숫자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런 숫자도 충분히 자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칼같이 손절 라인을 잡고 미리 정해진 계획에 맞춰서 기계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보자들은 이런 대응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불안에 미칠 것만 같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투자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분할 매매 원칙입니다. 정해진 시드를 3분의 1 또는 4분의 1로 나눠서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처럼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에서 이런 분할 매매의 원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전체 투자 금액이 900만 원이고 분할 매수의 기준점으로 마이너스 30%로 잡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차 매수는 300만 원으로 우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30%가 발생했을 때 2차 매수 300만 원 그리고 또 혹시라도 다시 마이너스 30%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상황을 보게 됐을 때 3차로 300만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막연히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900만 원을 한 번에 한 방에 몰빵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단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럴 때는 물을 탈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에 근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아니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개인만의 기준점을 갖고 분할 매수에 나서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아주 오랜 시간 물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물을 타는 시점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이런 수준으로 맞춰놓고 접근을 하면 매수 평단 역시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내가 1차 매수를 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70% 수준의 하락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3차 분할 매매를 계획대로 진행을 했다라면 대체로 원금 회복 이상은 조금만 기다리면 급반등이 왔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분할 매수의 기준점은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큰 시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마이너스 폭이 큰 종목들을 매수 적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 종목들의 경우에도 강세장이 한번 오면 대부분 원금 또는 작은 수준의 익절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계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분할 매수의 원칙을 꼭 지키셔야 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방에 매도하는 것보다 분할로 접근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수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비트코인 블라블라에 자세히 담겨 있고 조만간 매거진 블라블라에서도 한번 정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더 추가적인 스터디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